소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보합권 정도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불안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오늘은 양시장 쪽에서 나란히 기관의 매도세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의 수급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주들이 좀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어제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그 강세가 나타나면서 기술주 강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 뭐 정치 불안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되면서 그 반도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나타났고, AMD 이런 기술주들이 올라오면서 국내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바이오텍 섹터가 좀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도 그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좀 대체로 약세인데, 일동제 하한가 영향을 받아서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그런 백신 관련 종목들 바이오 쪽 전체가 좀 약세가 흐름이 오늘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고, 오늘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7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14.5% 증가를 했지만은 무역 적자가 81억 달러에 달했다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이 뭐 한 1,000억까지도 매도가 나타났지만, 그 선물이 매수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1,2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22쪽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50픽스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가 전환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약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을 기대를 했지만은 무역 격차가 좀 진행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좀 쉽게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 안정만 좀 됐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그 코스피에서 나타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는 제법 강하게 반등하고 밀릴 때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좀 올리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그 시장에 대한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한데, 아쉬운 거는 이제 환율과 무역 적자 부분인데, 유가만 좀 더 조정세가 나타난다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은 그 코스닥에서는 좀 팔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는 계속 사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관도 양시장 매도지만 연금이라든가 투신 쪽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약세장 속 랠리다라는 분석을 함께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3거래일 만에 외국인 다시 한번 매수세로 뛰어들고 있고요. 이를 포함해서 사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강세 펼쳐지고 있는데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연이어서 외국인 매수세 바구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LG화학과 삼성전기도 함께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세 좀 엇갈리고 있고요. 기아와 이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도 좋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나오면서 오늘 신저가 부근까지 좀 건드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LG전자와 KB금융까지도 오늘 외국인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쪽 1위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플랫폼 종목들 기관 쪽도 매수세 들어오고 셀트리온과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적 분할 소식이 있죠. 이런 부분들 일단 매도로 차익 실현 나옵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아, SK하이닉스, 이렇게 기아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오늘 동반 매도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 종목들 가운데 두 가지 종목 골라주세요.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 쪽에서 보면은 2위가 이제 네이버고 4위가 이제 삼성전기인데, 네이버와 삼성전기 한번 뽑아보겠고요. 삼성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의 6월달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9.2%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첫 전년 대비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MLCC 관련 업종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런 뉴스로 인해서 MLCC 쪽의 투심이 좀 개선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넷플릭스발 호재로 인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주 상승률에게 동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상승하는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더 주목해 볼 만한 오늘의 위너 종목과 이유도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기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려면은 삼성전기 같은 이런 납법과대주라든가 기술주, 이런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주의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 계속 좀 빠졌고, 밸류도 역사적인 5년 내 지금 최저점이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상으로 12개월 선행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말도 못하게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어쨌든 업황에 대한 우려라든가 투심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건데, 어쨌든 중국 스마트폰 좀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은 산업에 대한 실제 개선도 가능하고 실적도 개선이 나타나고 투심도 살아나면서 주가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6월달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에서 9.2%부터 올라갔다 말씀드렸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33.7% 올라와서, 이게 이제 연속성만 7월 달까지 가져준다고 하면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여기 관련돼서 삼성전기라든가 BH 이런 관련 업체들이 좀 추천이 나왔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근에 반등세를 많이 이끌어서 삼성전기가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관련 기판이라든가 관련 MLCC 다른 산업콘텐서라든가 그런 다른 MLCC 업종 그 종목도 같이 시세를 끌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스마트폰 업황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LNF입니다.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아래쪽에 에코프로비엠까지 있고요. 대체적으로 성장주들 위주로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시즌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좀 긴 호흡으로 계속 가긴 좀 힘들다. 이전만큼의 상승분을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LNF, 자이언트스텝, 원익 IPS, 방금 중국 스마트폰 이야기 해주셨는데 BH도 함께 매수세 들어가고 있고요. PSK도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토스와 관련해서 급등 중인 다울 인베스트먼트 포함해서요.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에 또 새로 상장을 했던 루닛까지 현재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두 종목 어떻게 골라볼까요, 부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찾아보면은 2차전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 들어오는데, 유독 2차전지 양극재 빼고는 그렇게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 1인 그 LNF랑 그리고 2위인 아프리카 TV 좀 두 종목 잡아보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때 어니 서프라이즈가 났던 거는 그 양극재 판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판가 연동제 판가 연동제가 되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LNF 또한 그럴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도 양극재 판가 계속 상승을 지속하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좀 이렇게 기대감이 좀 붙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강세 영향을 좀 받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 어쨌든 광고 쪽 아프리카 TV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수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시즌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턴아웃 할 수 있다는 그 성장이 더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아프리카 TV도 오늘 굉장히 강세가 나타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매력적으로 평가되는 종목들인데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네, 그 외국 매수 1위 LNF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올해 이제 그 2분기 영업이익인 730억 정도 추정을 해서 컨센서스 상회할 거라는 전망하는 한 상태고, 양극재 판가가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거고, 출하량도 이제 20% 증가한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제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PQC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P와 Q가 같이 올라가다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Q의 상승 부분보다는 P의 상승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P의 증가도 크지만은 Q의 증가도 지금 같이 동방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 영업이익률을 좀 다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동사에 이제 증설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기 중에 1단계 증설 나오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그 2단계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고정비는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지만은 그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보통 그 2024년도, 5년도까지도 밸류를 가져왔다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LNF가 좀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밀리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적 발표까지는 좀 가져가 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까지라는 코멘트를 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는 삼성전기 그리고 LNF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